기대 이상의 실적에도 브로드컴 주가가 급락한 데는 AI 칩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무엇보다 구글이 브로드컴의 의존도를 줄이고 미디어텍과 협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공격적인 매도의 도화선이 되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 설계를 가속화하는 상황도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자극했다는 얘기입니다. 혹탄 브로드컴 최고 경영자는 지난 6월 3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완전 통합 AI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기존의 계획에서 칩만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공급하는 경우 서버 제조업계와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칩 공급에만 집중,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하는 자체 통합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용한 전략의 선회는 AI 칩 시장의 중심축이 공급자에서 구매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최근 주가 급락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브로드컴과 구글의 관계는 2014년부터 시작해 7세대에 걸친 TPU, 즉 텐서 프로세싱 유닛 공동 설계로 이어진 산업의 핵심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의존적인 구조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업체는 브로드컴 이외에 대만의 미디어텍과 미국 마벨 테크놀로지, 인텔을 포함한 4개 설계 파트너를 동원해 AI 업계에서 가장 다변화된 공급망으로 커스텀 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텍의 등장은 시장 판도를 바꾸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데이터 센터 사업이 전무했던 미디어텍은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을 2027년 32억 달러까지 늘릴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추정합니다. 관련 발표 다음 날 타이베이 거래소에서 미디어텍 주가가 8.7% 급등하며 2년 만에 최대 단일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맥쿼리는 브로드컴의 구글 TPU 관련 매출 비중이 2026년 약 95%에서 2027년 80%, 2028년 65%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디어텍의 역할 확대와 구글의 자체 칩 역량 강화가 맞물리며 브로드컴의 입지가 위축될 여지가 높다는 주장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이번 브로드컴 사태에서 주목하는 보다 근본적인 함의는 AI 칩 시장 자체의 권력 이동입니다. 산업조사기관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커스텀 칩 출하량 성장세가 범용 GPU를 처음으로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은 목적 맞춤형 가속기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26년 초 발간한 AI 가속기 칩 전망 보고서에서 커스텀 ASIC 시장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27%의 성장률로 확대, 2033년에는 118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10곳의 AI 서버용 컴퓨팅 ASI 출하량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배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문제는 파이가 커지는 동시에 구매자들의 자체 역량도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은 트레이니엄과 인퍼런시아,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야, 메타는 MTIA를 각각 자체 개발하며 외부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외부 파트너인 브로드컴이 누릴 수 있는 협상력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월가는 지적합니다. 일각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으로 전환하거나 엔비디아, AMD 등 경쟁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브로드컴 AI 매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브로드컴의 가이던스 실망에서 비롯된 미국 반도체 섹터 급락은 AI 설비 투자 슈퍼사이클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의문에 불을 당겼습니다. 투자은행 업계는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4대 하이퍼스케일러의 2026년 합산 카펙스를 7,250억 달러로 예상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77% 급증한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투자의 75%가 AI 인프라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크레디사이츠는 보고서를 통해 2026년 하이퍼스케일러 설비 투자의 약 75%, 즉 4,500억 달러 상당이 GPU와 서버,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에 직접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 분야에 집중된 베팅은 반도체 섹터 전체를 사실상 AI 카펙스 사이클의 종속 변수로 만들어놨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섹터 내부의 양극화를 경고합니다. AI 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이 스마트폰과 PC 등 소비 가전 부문은 한파가 거세다는 지적입니다.
양극화의 가장 선명한 증거는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IDC는 2026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2.9% 감소한 11억 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장 역사상 최대 낙폭인 동시에 10년 만에 최저 수준의 출해에 해당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급감의 핵심 원인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소비 가정과 동일한 디램 및 낸드 공급망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꼽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 붐이 메모리 칩 수요를 급속히 흡수하면서 세계 최대 메모리 칩 제조사들이 소비 가전용 공급을 희생해가며 AI 인프라 공급 쪽으로 전략적 선회를 단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AI 카펙스 슈퍼사이클의 대표적인 약한 고리는 ROI, 즉 투자 수익률입니다. 알리안츠 리서치는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 집중도가 매출 대비 34%에 달해 1990년대 인터넷 인프라 붐 당시 정점이었던 15%의 2배를 훌쩍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비 투자와 매출 증가율 사이의 격차는 약 46%포인트로 2001년 통신 과잉 투자 사이클, 당시 관찰된 32%포인트 격차를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시포트 리서치의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제이 골드버그는 잠재적으로 닷컴 버블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AI 설비 투자의 지속 가능성이 결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 창출 능력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2027년 지출 모멘텀이 급격히 꺾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클라우드 수요와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실제 수익으로 전환된다면 현재 슈퍼사이클은 중간 조정을 거치며 지속되겠지만 ROI가 지출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국면이 도래하면 브로드컴 쇼크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월가는 경고합니다. 반도체 섹터가 분기점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